네, 시청자 여러분, 밤 10시 고품격 주식시장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여의도 주식왕 투자전략 투투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익의 기회 많이 엿보셨나요? 자, 사실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종가부터 복습해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올랐습니다. 0.19% 상승하면서 3,143.2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약간 냉탕, 온탕, 온탕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마감이었다는 점. 자, 그리고 수급까지 함께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 수급에 있어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기관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빠르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도 0.90% 상승을 했네요. 982선까지 어느덧 올라온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살짝 마이너스권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 이어갔습니다. 수급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개인 이속에서 많이 담았고 기관과 외국인은 소폭 물량 덜어내는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자, 이 속에서 테마들도 좀 강세 보였던 부분들 살펴보면요. 먼저 건설주, 페인트주 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소식에 따라서 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공약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하겠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세금 인상 부담 완화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오늘장에 있어서 건설 관련주, 페인트주들의 테마 또한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재택근무주 이런 테마들도 한번 볼게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 돌파 소식 접하고 오늘 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에 여러 코로나19 섹터 움직였습니다. 진매트릭스, 시젠, 현대바이오, 진원생명과학 등 코로나19 움직였고 또 ECS나 알서포트 등의 재택근무, 또 스마트워크 테마 등이 상승세에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로봇 쪽도 한번 볼까요? 삼성, LG 쪽에서 로봇 사업 확대 기대감에 따라서 이쪽 테마도 함께 올랐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이제 손 떼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부품, 로봇 쪽 집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삼성전자 역시 지난 1월에 CES 2021에 참석해서 각종 로봇 사업에 촉각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멘텀 충분히 가져갔던 오늘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하셨는지요? 자, 여러분이 이슈도 놓치면 안 되고요. 좋은 종목 발굴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 잘하는 우리 세 분의 위원 오늘도 모셨으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식왕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채팅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좀 뉴페이스 우리 위원님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목요일입니다. 자, 쭉 들어보시고 이 위원님 나랑 왠지 매매 성향이 맞는 것 같다. 이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저희 쪽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 번호로 우리 위원님들의 성함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하는 위원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무료 링크를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4자리 필요한데요. 다름 아닌 숫자 7777번이니까요. 이거 입력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꼭 들어오셔서 장전, 장중, 장후 전략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어떤 이슈,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여러분 저희 지체 없이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위원님 또 뉴페이스시잖아요.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성기배 위원, 이달혜 위원, 원탑 위원 함께 하시죠. 위원님들! 투자전략투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명품과 매직본과 또 오늘 우리 성기배 위원님께서는 예쁜 티셔츠를 입고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저게 뭐죠? 이거 PD 선생님이 갈아버릴 거 없나 묻더라고요. 근데 예쁜가요? 갈아입으면 어떻겠냐. 근데 성기배 위원님께서 그거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네, 우리 또 맛있는 수익 이따가 좀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기대 많이 해보시죠, 여러분. 자, 조금 더 우리가 이슈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각각의 위원님들이 어떤 매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예쁜 티셔츠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맛있는 수익을 주기로 약속해 주신 성기배 위원님. 네.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갖고 계시죠? 매매 스타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네. 이 주식 전문가들의 어떤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자기 성향과 이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성향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투자에 도움니다. 저는 이 정근사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요. 또 트레이딩도 토탈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수익을 큰 것도 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손실을 작게 내는 매매를 할 수 있는가. 이 손실만 적게 낸다면은 수익은 좋은 시장에 오고 좋은 종목을 만나면은 크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주린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왔는데 네. 뭐 누구든지 주식을 한다고 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위에 나가보면은. 그래서 조금 기초 과정부터 이 주식은 또 심리가 굉장히 큰 문제를 차지하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제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확실히 우리 성기배 위원님을 언제나 보면 웃고 계세요. 그만큼 심리에 있어서 이미 달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유로운 매매 원하신다면 우리 성기배 위원님의 이야기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또 이달혜 위원님도 참석해주고 계시는데요. 위원님은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달과 해처럼 개인 투자자들에게 환한 빛을 비추는 이달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빠른 수익을 내시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단기 매매와 또 저점에서 모아가는 중장기 매매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계좌를 수익으로 빵빵하게 채워지는 이달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달과 해와 같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감도 듭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이디가 굉장히 하얀 거탑도 생각납니다. 원탑 위원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 예. 필명이 굉장히 멋있으신데요. 예. 어떤 매매 스타일 갖고 계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식을 임할 때 우선 마음이 매우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도 편하면서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법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투자 전략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원칙 있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원탑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집중 있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위원과 오늘 함께 하니까요. 기대감이 짱짱한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요즘 같은 장세에 있어서는 어떤 이슈를 집중 있게 공부를 해봐야 하는 건지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이슈 확인하고 오시죠. 여러분 노저울 준비 되셨나요? 자, 노를 저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죠? 방향인가요? 힘이 있나요? 노를 저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1, 2, 3을 계속해서 물량 덜어내다가
이번 달부터요, 조금씩 죽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심지어 지금 5거래일째 연속인가요? 6거래일째 연속인가요?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와, 이제는 증시 상승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왜 팔았고 갑자기 이달 들어서 왜 사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송기배 의원님. 왜 사죠? 먼저 우리 앵커님 하신 말 중에서 노저라 이거보다는 요즘 모타 달고 다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맞네요. 예, 스마트 카 시대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물 흐를 때 모타 달고 달리면 돼요. 모타 달고 달려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같은 남들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힘들게 지금 노조자 이런 맞아요.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자, 외국인들의 이 지금 매수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5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팔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한 6일 정도 사고 있어요. 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이슈는 외국인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 또는 그동안 팔 때는 왜 팔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증시가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세가 이제 도르긴 도르는데 저는 이 업종별로 섹터별로 차별화돼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동성 장세였다면 지금은 실적 장세로 가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만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러면 좀 팔고 특히나 한 2달 정도의 11주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계속 나왔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국채 금리죠. 미국 국채 금리가 한 1.7% 후반대에서 최근에 다시 1.6%대로 조금 조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미국 경제 상황도 현재 6%대의 상승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조금씩 들어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저는 이제 또 계속 이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한번 보시면서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꼭 들어야지 주가가 상승하느냐, 이것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이제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장기간의 차트예요. 보면은 자, 2000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외국인의 쭉 매도세가 나온 구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나오는 가운데서도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과연 들어온다고 해서 그 종목이 많이 오르느냐, 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온다고 해서 많이 빠지느냐, 그것보다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 종목의 업황을 잘 보셔야 된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 계속 나오는 뉴스는 뭐냐?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파운드리 대란, 뭐 어디 가든지 반도체 하지만 최근에 주가는 크게 상승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제는 우리 마음에도 조금 바꿔야 된다. 외국인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누가 사든 매도세보다 강한 수급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계속 팔거든요. 그런데 종목별로도 보면은 기관들이 사는 종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이라는 시장 흐름을 볼 때는 외국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주가가 큰 탄력을 받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섹터에 집중하자, 가는 섹터를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앞으로 외국인이 매수세도 들어오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잘 보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현대건설 좀 이렇게 수급들이 그동안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상승을 일으켰고요. 또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정치 테마와 엮여 있지만 상한가 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업종, 섹터에 주목하면은 외국인들이 사든 안 사든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외국인의 수급에 연연해 하지 않아도 갈 섹터는 정해져 있고 그 섹터를 잘 발굴하는 그 지혜의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방송 집중해 보시죠. 자, 그럼 이달의 위원님과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장세에 대해서 좀 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장기 국채 금리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5개월 만에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1.7% 중반대에서 이번 달에는 1.6% 중반대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수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면서 실적이 곧 테마다라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만큼 당분간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대비 상대적으로 빠른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진다라면 코스피의 최고점 돌파는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 좀 희망적인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원탑 위원님의 의견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국내 증시를 며칠 동안 이제 괴롭혔던 거는 이제 미 장기채 금리의 상승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진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1.7%에서 이번 달은 1.6% 중반대로 내려앉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금리가 급상승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받아들였던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지금은 그렇게 상승만 하지 않으면 좀 안정세로 갈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외국인이 5개월 동안 그 매도세를 보이다가요. 최근 6거래일 연속 이제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에서도 세계 성장률이 사상 최고치 수준인 6%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 경제 성장률도 3.1%에서 3.6%까지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증시의 유동성보다는 이제 실적 장세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키워드인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여러분 다음 달 5월 3일 혹시 생일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때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그런 이벤트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 공매도 전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이 공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수급적인 부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배 위원님, 네네. 또 우리 주식 경력이 오래되셨잖아요. 네네네. 공매도 네. 저희는 조금 어려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이 공매도를 어떻게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보는 건 또 알죠. 제가 보는 것? 네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각자의 셈이 있겠죠. 예. 이 사실 공매도란 것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내용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것은 대형주에 속해 있는 코스피 200 종목이나 코스닥 150 종목에 하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왜 공매도를 할까? 왜 주식을 보통은 사서 수익을 내고 하는데 이 사람은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주식이 펀더멘탈 부분과는 관계없이 너무 과다한 상승을 일으킨 거품이거나 아니면은 그 종목이 뭐 예를 들어 꿈을 가진 종목인데 신약 개발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되겠죠. 그 보면은 사실은 과거에도 셀트리온이 굉장히 공매도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일으키고 공매도 세력들 고생했겠죠. 그죠? 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전기차의 선두 주자인 테슬라. 이 테슬라도 역시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뭐 $100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계속 $200, $300, $400, $500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테슬라는 $900
$600까지 찍고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한 $700 와 있는데 그럼 공매도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나 이거죠. 그리고 공매도의 순기능도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매도 물량은 많은 종목을 기업 분석을 잘 해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품이나 이런 게 낀 것들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공매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수급이 들어온 뭐 종목들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염려를 하지 않는다. 먼저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조사를 해왔는 게 있는데요. 공매도에 보면은 우리가 2008년도에 사실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으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죠? 금융위기. 금융위기 네네. 알죠. 알고 계시죠? 그럼요. 예, 예. 금융위기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제가 금융위기 차트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때 당시의 차트요? 네네, 예, 그렇죠. 예. 그때도 사실은 금융위기 때에 공매도 금지를 시켰어요. 금지를 시켰다가 이제 공매도를 풀어댔는데요. 이 공매도 2008년도의 공매도를 제가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2008년도의 공매도 시점 차트가 자 보시면은 이게 좀 거리가 좀 짧아서 2008년도까지 안 나오면 곤란한데 자 2008년도 네 나오네요. 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시점을 제가 이제 확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차트가 많이 빠졌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시점 확대를 해드릴게요. 확대를 해서. 자, 2008년도 10월 1일 날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금지가 됐는데, 자, 요런 시점이 금지가 됐다는 거죠, 이제. 금지가 됐고 하면은 우리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자, 공매도가 금지됐으면은 주가가 뭐 크게 하락을 멈추거나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무려 이 시점에서부터도 주가는 그 길로 해서 자, 쭉 보시면은 자, 한 40%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종합 지수의 차트라는 겁니다. 그럼 주가 지수의 40% 같으면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공매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가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매도 금지를 시키죠. 이거는 공매도 금지를 안 시켜도 시장이 빠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풀어준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공매도 금지를 판다? 그러면 시장이 그만큼 튼튼해졌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튼튼해졌으니까 풀어주는구나. 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뒤에 우리가 풀린 시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점에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풀린 시점인데요. 풀린 시점인데, 그럼 공매도가 풀었다면 사실은 공매도가 나온다는 뜻인데 주가가 뭐 이렇게 역배열에서 버벅대고 힘들게 올라오기가 힘들어야 되는데 이 행보 구간을 거쳐서 보시면 자, 쭉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공매도가, 요 시점에 이제 공매도가 풀렸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쉬었죠. 그죠? 공매도를. 자, 이제는 시장이 좀 안전해서 풀어줘도 돼 해서 풀렸는데 그때부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 올라오는 게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공매도를 푸는데도 그러니까 공매도 할 세력들은 시장을 좋지 않게 보거나 하는 경우에는 2009년에 공매도를 푸는데 불구하고 이때부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몇 번이 있었나 하면요. 지금이 8년도니까 2011년도에도 공매도를 또 한번 금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공매도를 금지하고 주가는 한 9% 정도 빠졌고요. 또 이제 최근에 우리가 2020년도에 미국발이 아니죠. 코로나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매도를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를 푼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과거적인 현상들을 쭉 지켜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 공매도를 재개를 해도 시장에 큰 충격은 없다.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나오는 섹터,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들로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면은 오히려 뭐 공매도보다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돈 월이다라는 입장까지 좀 정해주셨고 그동안의 역사까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달의 위원님, 공매도를 앞둔 이 시점에서 수급 변화가 있을지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5월 3일부터 대형주를 중심으로 부분 재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지수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은 전체 종목 수의 22%, 또 전체 시총의 8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보완책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무차별 공매도를 관련해서 법적 제재를 강화하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렸던 공매도에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의 사례를 볼 수 있겠는데요. 대만의 경우 작년에 6월경이죠. 6월경에 공매도 조기 재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매도 조기 재개가 되기 전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수급이 들어온 그러한 양상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가는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만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시장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의 사례까지 또 보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탑 위원님의 의견까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위원님은 이 공매도 앞둔 상황에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한다거나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예, 앞에 위원님께서 워낙 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고요. 저는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보다 공매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약간 개념이 모호해요. 예, 그래서 그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는 그야 말 그대로 공, 없는 것을 매도, 판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어떠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이제 예상을 하여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주로 이제 초단기 매매 전략으로 사용되는 기법이고 향후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싼 가격에서 다시 사서 이제 보유자에게 돌려주는 이제 방법으로 차익 시세를 이제 차익 시세를 챙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를 이제 한다고 요즘에 주린이 여러분들이 되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공매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계획적인 매매와 그리고 계획적인 매매와 자신의 원칙과 기준에 맞는 그런 기준을 세우시면은 어떠한 시장에서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손실은 짧게 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익히는 게 더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를 앞둔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기 때문에 그 대응 전략 계속해서 잘 챙겨가 보시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건 외국인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공매도를 앞둔 상황에서요. 근데 아까 전에 대만의 사례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주가 문제 없었다. 공매도 문제 그렇게 크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속에서 이 수급, 외국인의 수급을 타고 잘 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면 좋겠죠. 자, 성기배 위원님,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눈여겨보는 종목은 네. 한 300개 종목 정도 돼요. 300개요? 네. 오늘 밤 새겠는데요? 그것을 오늘 당장 풀어내지는 못하고요. 네. 지금 현재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고 예. 매집을 하는 종목도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안에 볼 종목들, 한 달 동안 볼 종목들 뭐 이렇게 쭉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외국인 매수세로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한 흐름도 아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앞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를 외국인 수급 섹터로 뽑았고요. 또 현대건설, 오늘도 상승폭이 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의 이 흐름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이 외국인들이 미리 선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약간 지금 올라 있지만 사실은 이 외국인들이 사는 물량이 뭐
10만 주, 20만 주 아니고 수백만 주로 산다면은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조금씩 계속 사와서 고점 최소한 50% 한 100% 정도까지 올린 뒤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요. 지금 절대 뭐 바로 단기적으로 팔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우건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많이 올랐다 싶지만 사실은 뭐 2차 전지나 이런 급등한 종목들은 사실 저점에서 1000%까지 오른 종목들이 수두룩한 이런 장세에서 지금은 이제 좀 출발선상에 섰다. 신고가 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실수를 또 하네요. 제가 이 실수를 좀 잘해요. 종목에 실수 없으면 됩니다. 저번에 또 전화까지 받는 적도 있어가지고 잘렸어요 그때. 아 그래요? 네. 여기서는 그래서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조심을 하는데도 이 네. 털털한 성격이 이게 오늘 아무래도 혼나겠죠 나가면은. 하지만 종목이 좋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좋아해 주실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철이에요 지금이? 지금이요? 네, 저번에 지금- 제가 방송 보니까 철이 아 어떤 맞아요. 여의도 주식왕의 제철은 현대제철이죠. 현대제철을 갖고 가져오셨어요? 왔어요. 네, 아, 제대로 이 가져오셨네요. 현대제철이 진짜 제철이거든요. 예. 물론 주가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폭이 크지만 이제 이런 실적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고요. 또 특히 중국에서 이제 철강주로 제재를 좀 하면서 그런 우리한테 반사적인 이익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들어오기 때문에 철강주도 현대제철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융주 중에서도 한 종목 눈에 띄는데요. 이 한국금융주주입니다. 한국금융주주의 흐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금융섹터에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외국인들의 수급 주로 한 뽑아봤는데 사실 이렇죠. 외국인들이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시점 포착하는 거는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무료방도 가지고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종목들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300개 종목 가운데 오늘은 5개죠. 5개 종목 먼저 알려주셨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매매 기법, 시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 더 친밀한 장소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은 어떤 종목, 섹터 집중하고 계시는지요? 네. 최근에 지금 보시면 네. 카카오가 지금 기관과 또 외국인의 수급이 1위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SK텔레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죠. 그래서 물가와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리스크를 압도하는 기업이 이익이나 성장 모멘텀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연말까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할 업종으로는 반도체나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 우주항공, 그리고 은행, 화장품 같은 이런 건설까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은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요. 배당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들에게는 매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또 올해 들어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는 이유는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자회사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또 이것이 수급의 원인이 되었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수급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도 지금 저평가된 화장품 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레이더망에 딱 걸린 종목들만 쏙 뽑아서 얘기해 주셨는데 카카오,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이었네요. 바로 이어서 원탑 위원님의 눈에도 포착된 종목 좀 알려주세요. 예, 최근 외국인 수급이 이슈가 되는 만큼 네. 제가 외국 수입이 좀 많이 들어온 종목을 봤는데요.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이요. 예. 인생은 항상 게임이죠.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들고 나온 종목은 네. 이제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예, 카카오 게임즈의 최근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걸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8위에서 4위까지 부상하는 지금 저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의 1분기 호실적과 이제 신규 게임의 출시로 상승 모멘텀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연일 그래도 큰 물량이 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 카카오 게임즈 하면은 신규 상장 때 워낙 이제 이슈가 있던 그런 종목이죠. 엄청난 초반에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물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배열도 정배열화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외국인 수급이 괜히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랑 비슷한 이제 차트 또 보시면요, 빅히트라고 있습니다. 네, 빅히트. 얼마 전에 하이브로 또 사명을 바뀌었죠. 그렇죠. 네. 빅히트의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빅히트도 마찬가지로 예. 상장 이후에 큰 관심과 기대가 컸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주저앉았었죠. 맞아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랑 빅히트랑 차트를 이제 비슷한 시기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다지면서 초기 정배열화를 만들고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 바닥권부터 벌써 올라온 상태가 주가는 50%가 이미 수익이 넘었죠. 그런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도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할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교로 함께 또 꼼꼼하게 알려주셨네요. 카카오 게임즈 계속해서 정배열 만들어가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내일장 대응 잘 하셔야겠죠. 어떤 이슈 좀 더 집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내일 새벽 1시가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IMF 패널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을 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자산 매입 속도라든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부분 어떤 발언이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히 마스크 계속해서 잘 쓰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91일 만에 다시 최다치를 기록을 했죠. 700명대를 또 기록을 한 거니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진자 증가 추세가 3차 대유행 시점의 직전과도 매우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더 큰 규모의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일 거리두기 조정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격상 또는 그것에 버금가는 강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연기금의 맏형이죠. 국민연금이 다시 국내 주식시장 비중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주식왕 이슈왕에서도 좀 다뤄드린 바 있는 이슈인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만 엄청 물량을 던졌잖아요. 15조 원을 팔아치운 연기금이 과연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이 매도세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시죠. 한국은행은 2020년 단기 금융시장 리뷰를 내일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 202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코로나19가 터진 날이죠. 따라서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제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성기배 위원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오늘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은 보통 좋은 종목 갖고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기대도 좋습니다. 어떤 이게- 종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첫 방송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오, 지금 떨리세요? 예, 많이 떨고 있고
옆에 분은 더 뜨는 거 없고 저 끝에 원단 매트는 더 뜨는 거 이래요. 아, 예. 그래서 자, 긴장이 되실 수 이 있죠. 뜨는 예. 것보다는 사실은 종목을 저희들이 더 좋은 종목을 찾아드리도록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SK증권을 제가 들고 왔어요. 오, 사실은. 증권주네요. 네. 001510이죠. 코드번호가 001510. 예. 이게 잘 안 되네요. 001510입니다. 네. SK증권을 들고 나온 이유는 최근에 증권주가 굉장히 주식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비해서 증권주가 사실은 매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SK증권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사업도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금융 사업을 확대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차트의 매집 흐름을 보고서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이제 증권주들이 처음에 이제 한번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드는데요. 한번 움직임이 있었 이후로는 이제 저는 증권주의 흐름을 지금부터 좀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SK증권이 과거부터 끼도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을 만든 시점 이후에 이 조정의 거래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많이 사고 아직 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을 뭐 내일 당장 한꺼번에 사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앞으로 최소한 몇 번 분할해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길게 조금만 길게 보고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내일 시가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손절가, 목표가부터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조금 위에 있는 1,400원대로 볼게요. 1,400원대로 보고요. 일단 손절가는 조금 길게 잡겠습니다. 분할 매수하는 관계로요. 900원 손절매 가격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400원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SK증권이었고요. 여러분 한번 잘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리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달의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명품주 저희도 갖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달의 위원님 알려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보안 관련주로 또 예. 백신 여권주로 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꿈꾸는 기업, 보안 기업이죠.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백신 여권이 있으면 해외여행 시에 2주의 격리 기간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고요. 이래서 각국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 접종 인구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백신 여권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또 백신 여권 위변조에 대한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보안 기술이 백신 여권에 대해서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서 5배 이상, 영업이익이 6배 이상 증가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유동성의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영업이익이 무려 6배라는 것은 곧 실적이 테마가 되는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요, 여기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대량의 거래량, 그리고 세 번째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되었습니다.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그 지금 매물대를 돌파해서 이렇게 안착한 모습, 굉장히 흐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매물대를 돌파한 뒤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조정, 거래량 없는 조정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매수가는 시가부터 4,600원까지 모아가는 전략 드리고요. 손절가는 4,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 잡고 가겠습니다.
네, 백신 여권 이슈까지 또 더해진 종목입니다. 드림 시큐리티였고요. 손절 라인 4,2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잘 담아보세요. 정리하고 오시죠. 드림 시큐리티는 네, 이번에는 원탑 위원과 함께 보시죠. 네, 계좌 중에 탑이 될 종목 오늘도 골라와 주셨겠죠? 원탑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이제 대원 화성입니다. 예. 그 동사는 이제 친환경 예. 예, 동산 합성 피혁 벽지를 이제 상의하고 있고요. 자동차 시트를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주역들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면서 친환경 자동차의 공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도 아이오닉 5와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라닉스에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는 우선 끼 있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끼가 있다는 종목은 이제 상한가를 치거나 아니면 한번 움직일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종목은 상한가를 한번 강하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강하게 올라온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량의 거래량도 같이 동반이 됐고요. 저는 이것이 한 번 더 위로 상승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이제 다음날 시초가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3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강하게 지켰던 자리를 이탈하는 2,600원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원 화성이었고요.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속에서 거기에다가 전기차 시장과 함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잘 담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 이렇게 뉴페이스 새로운 위원님들과 함께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일주일의 마지막인 금요일 매매 전략 세우고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에게 진한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저희가 무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은 어떤 위원님께서 해주실까요? 저요. 와, 우리 성기배 위원님 준비 많이 해오셨군요. 네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요? 주식이 실제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없는 관계로 굉장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듬뿍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의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겠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무방에서 거래량과 세력들의 평균 매수 단가, 그러니까 메이저들의 가격대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그 가격대 부근이나 조금 싸게 산다면은 엄청난 큰 자금보다는 더 싸게 사서 여러분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일정 이런 패턴주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좀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바로 매매를 할 때 차트를 보는 순간에 이런 종목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첫 방송을 해주셨고 거기에다가 정말 공략해 볼 수밖에 없는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수익은 우리에게 늘 관심사이잖아요. 근데 이 수익을 주는 주식에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읽을 수 있는 눈만 탑재하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료 방송 들어오십시오. 밤 1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1부 전문가를 지나서 짜잔! 여의도 주식왕 2부 전문가의 사진 보이시죠? 자, 성기배 위원님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깜빡이는 해당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밤 11시부터, 그러니까 잠시 후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